아, 이거는 무협지 세계관이네. 너무 특이한데? 그냥 무협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여진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8월 6일 개봉 영화 발레리나입니다. 존윅 시리즈의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존윅이 4편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존윅 1편이 나왔을 때만 해도 물론 반응이 좋긴 했지만 이 시리즈가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R등급 영화인데도 흥행도 대박 나고 현재 가장 핫한 액션 영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존윅은 원래 4편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아쉬우니까 스핀오프랍시고 발레리나라는 영화를 만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존윅 5편이 제작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조금 뇌절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발레리나를 보고 나서도 가장 먼저 느낀 거는 그냥 여자 버전 존윅을 만들고 싶었구나 이 생각만 들었어요. 존윅 본편 시리즈도 그렇지만 원래 서사적인 깊이는 그다지 없는 영화다. 발레리나도 그냥 여자 버전의 존윅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 시리즈는 그냥 세계관과 액션으로만 승부를 하는 건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재미는 있습니다. 특히 액션 장면들을 신작이 나올 때마다 엄청 궁리를 많이 하더라고. 되게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무기들 그리고 주인공과 대결하는 빌런도 되게 신경 써서 캐릭터를 만들어요. 캐스팅에서부터 힘을 빡 주는 3편에서 인도네시아 영화 레이드에 나왔던 그 배우들 그런 캐스팅을 하는 것만 봐도 야 진짜 이 시리즈는 액션의 진심이구나. 그리고 4편에 나온 견자단 4편에서 견자단에 대한 리스펙트는 진짜 감탄이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리즈에 마동석도 캐스팅을 하려고 했어요. 뭐 일정이 안 맞아서인지 출연을 못했지만 마동석이 나왔어도 견자단 정도로 리스펙트 받으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마동석은 안 나왔지만 이번에 발레리나에서 정두홍이 나왔습니다. 정두홍은 사실 견자단이나 마동석에 비하면 글로벌한 지명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제대로 된 액션 장면을 보여주기는 했고요. 그리고 정두홍과 함께 소녀시대 수영도 뜬금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빌런은 아니고 별 비중이 없는 단역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캐스팅도 신경 써서 하면서 빌런 캐릭터들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다채로운 액션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발레리나에서도 스케이트 나를 사용해서 싸우는 장면이나 화염방사기를 무슨 검술 대결하듯이 코앞에서 맞대고 발사해서 막 엄청난 장관을 연출하는 거나 100년이 넘는 영화 역사 동안 수많은 액션 영화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액션 장르에서 이런 신선한 연출들이 나올 수 있구나. 매 장면마다 얼마나 궁리를 하고 만들었을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존윅은 1, 2, 3, 4편 전부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만들었는데 발레리나는 다른 감독입니다. 렌 와이즈먼 감독. 그런데 연출 스타일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딱 비슷한 스타일의 감독에게 일부러 막힌 것 같아. 렌 와이즈먼은 한때 나름 주목받던 감독이었습니다. 언더월드 시리즈를 만들었고 다이하드 4편 만들 때까지만 해도 액션 장르로는 상당히 잘 나가는 감독이라는 인상이었어요. 마이클 베이 같은 감독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토탈 리콜 리메이크를 말아먹으면서 감독으로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레리나를 만든 거 보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실력 있는 감독이다. 특히 언더월드 시리즈에서 케이트 베킨세일을 주인공으로 여성 액션의 진수를 보여줬잖아요. 발레리나에서도 아나 데 아르마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멋진 여성 액션을 보여줍니다. 존윅 스타일의 액션을 여성 캐릭터에 이식해서 아주 화끈하고 볼만한 액션 장면들을 잘 연출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나 데 아르마스의 캐스팅은 거의 베스트로 보이네요. 아나 데 아르마스가 대세 여배우였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 배우가 되게 섹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명해지기 전에 출연작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주목을 받았던 영화가 노크노크라는 영화. 재밌는 게 그 영화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였죠. 그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아나 데 아르마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는데 발레리나에서 두 배우가 다시 만나서 막 대결하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흥미롭더라고요. 아무튼 아나 데 아르마스가 노크노크에서 엄청 야한 역할, 노출도 과감하게 하고 섹시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나 데 아르마스가 그런 섹시한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주연 배우로서 확 급을 올리게 된 영화는 나이브스 아웃이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옷도 아주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섹시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또 이후의 행보를 보면 007 No Time to Die에서 너무 섹시한 스파이 팔로마 역할, 출연 분량은 짧았지만 그 영화의 신 스틸러였습니다. 그렇게 야한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격렬한 액션을 하는 여자 캐릭터를 흔히 볼 수가 없죠. 짧은 분량이었음에도 아나 데 아르마스의 배우 커리어를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블론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마릴린 먼로의 전기 영화였고 비주얼과 연기까지 마릴린 먼로와
굉장한 싱크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작 영화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아나 대 아르마스도 연기보다는 노출이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화제가 되면서 커리어에는 썩 좋지 않은 결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커리어를 이어오다가 이제는 거장 감독들의 영화에서 연기력을 보여주는 역할로 캐스팅될 기회는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최근에는 액션 장르들 위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화들이 대부분 헐리우드 A급 영화들이라는 거, 작품성은 대단하지 않아도 웰메이드 액션 장르의 영화들이니까. 그리고 아나 데 아르마스가 정말 잘해요. 뭐 영화제에서 상 받고 그래야 배우인가? 액션 연기 잘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배우는 톰 크루즈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상 받는 배우는 수백 명이지만 톰 크루즈 같은 배우는 한 명뿐이잖아. 아나 데 아르마스도 액션 장르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는 여배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배우는 몸을 되게 잘 쓰는데 얼굴은 또 여리여리하고 귀엽게 보이는 그런 갯모애가 있어요. 액션 여배우로서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존윅 세계관에도 잘 어울리죠. 존윅도 그렇고 발리리나의 주인공 이브도 엄청 강하고 다 때려부수고 다니지만 뭔가 고뇌하는 얼굴, 어둡고 불쌍한 그런 이미지. 이 프랜차이즈 주인공들의 특징이에요. 아나 데 아르마스의 캐스팅이 진짜 완벽하죠. 그 사슴같이 불쌍한 눈망울, 이미지가 딱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존윅이 강하기는 한데 조 터지기도 엄청 터지거든요. 과연 여자 주인공도 존윅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보니까 여자라도 얄짤없던데요. 물론 존윅 본편에서도 여자 캐릭터들의 액션은 꾸준히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분량이 많지는 않았어. 아예 주인공으로 나와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구르는 그런 거랑은 확실히 다르니까. 아나 데 아르마스가 키아누 리브스처럼 영화 내내 엄청 굴려집니다. 그런데 여자인데도 오히려 키아누 리브스보다 좀 덜 걱정돼. 왜냐하면 키아누 리브스보다 나이도 훨씬 젊고 액션 연기를 위해서 몸을 잘 단련해서인지 탄탄하고 날렵하게 몸을 잘 쓰더라고요. 조 터지는 장면의 접수도 확실하게 당하는 느낌을 주면서도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그런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키아누 리브스가 지금 60대입니다. 존윅 5편에 무조건 아나 데 아르마스를 섭외해야 합니다. 중년 아저씨 혼자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아나 데 아르마스와 둘이 나눠서 구르게 하세요. 그리고 마동석 좀 빌런으로 캐스팅해줘. 마동석이랑 아나 데 아르마스의 대결이 굉장히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도 액션인데 이 시리즈는 세계관이 정말 강렬하고 독특하죠. 저는 존윅 시리즈를 계속 보다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런 세계관이 다 있지?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내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레리나를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무협지 세계관이네. 진짜 딱 그거예요. 일단 킬러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이상한데 무협지 세계관에 소위 말하는 무리민 혹은 강호인들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각각의 소속이 있잖아요. 그걸 트라이브스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것도 그냥 무협지의 문파 개념이야. 발레리나에서 주인공 이브가 속한 문파는 발레 극장이 본거지이고 거기서 발레리나들을 양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킬러들을 양성하는 집단인데 각각의 문파가 킬러, 이른바 무리민을 양성하는 건 동일하지만 표면적으로 하는 일들은 제각각이죠. 무협지에서 소림사 같은 절도 있고 무슨 표국, 무슨 세가 어쩌고 하면서 각각의 세력이 본업이라고 해야 하나?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슨 종교 집단 같은 애들도 있고 소강호에 나오는 1월신교 이런 애들, 발레리나에서도 적으로 나오는 세력이 종교 집단이에요. 컬트라고 나오죠. 얘네가 진짜 좀 1월신교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눈 내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북해 빈군 같기도 했고 그리고 이 세계관의 가장 독특한 점 빼도 박도 못하게 무협지 세계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일반인들의 묘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일반인들이 반응을 안 해.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물론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모습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 모습조차도 묘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협지에서 객장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강호인들의 싸움을 늘상 보게 되는 그 세계관의 일반인들처럼 다들 익숙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데? 그냥 무협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 시리즈를 만든 감독의 뻔뻔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1편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세계로 보였거든요. 2편에서 살짝 선을 넘더니 3편 이후로는 너무 기상천외한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흥행도 대박이 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처음에 이제 이 시리즈는 뇌절 느낌이라고 했지만 이 세계관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단 아나 데 아르마스가 연기하는 이브 캐릭터가 계속 출연한다면 그러면 이 시리즈가 계속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조닉과 이브가 기술이나 액션의 컨셉은 비슷한데 몸을 쓰는 방식이나 근본적인 피지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둘이 함께 출연하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조닉5가 아직 전체 캐스팅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나 대 아르마스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날 독고다이 외로운 모습보다는 두 캐릭터가 서로 의지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그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독특한 세계관과 신선한 연출의 액션 시리즈, 슬슬 뇌절 느낌이 나고 있는 단계에서 아나 대 아르마스라는 새로운 활력소를 잘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라는 작품이 일회성 스피노프로 소모되지 않고 앞으로 이 세계관에 잘 융화되어서 아나 대 아르마스의 이브 캐릭터가 이 프랜차이즈를 탄탄하게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화 발레리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